예, 저희가 준비한 2위와 4위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도 사표 압력을 행사했냐? 이재명 지사의 오늘 설명과 반박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황무성 사장이 사표를 안 내면 박살난다. 지휘부가 전전긍긍한다. 이런 내용도 저희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 하나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길게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처음에는 그럴지 몰랐죠. 같이 해보자 자고 모시고 그래서 와서 그랬죠. 사장님은 잘 해보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진즉 찾았죠.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내주에 내가 자 해줄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 납니다. 아주 꼴이 아닙니다. 뭔 꼴이 아니게 돼. 그게 뭔데?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게 뭐가 사장님 돼? 혹시 땀만 먹고 이렇게 버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갈까봐. 조용히 가야 되는데 시끄러울까봐 걱정들 합니다. 누가 그럼? 다들입니다. 다들이라는 게 누구야? 그런 얘기 다들이라는 게 뭐야? 다들이라는 게 어디 다들? 직원들이 그렇다는 거요. 지구가 그러죠. 직원들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 녹음 파일의 맥락들은. 그럼 단어에 좀 집중해 볼게요. 금전 의원님. 뒷배, 배후, 백이 있습니까? 혹은 전전긍긍, 지휘부가 그러죠. 이 단어들을 좀 모아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러니까 황무성 사장도 과거에 여기 이 자리에 가기 전에 건설회사 CEO도 했던 사람이고 무슨 어떤 배경이 없다 그러면 자기 밑에 본부장이 찾아와 가지고 다른 본부장이 당신 나가라 그런다 그러면 제정신이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지금 여기서는 유동규 이름이 나오곤 있지만 지휘부 얘기가 나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뒤에 배경이 있다는 걸 상호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어떤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휘부도 어떤 많은 것이 걸려 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예. 황무성 사장을 나가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있었으면 했다. 뭐 실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지 경험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했는지 그런 이유를 대면서 자기는 만약에 그랬다면 나중에 이제 사표를 수리될 때 이제 황무성 사장이 이재명 시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대장동 사업도 있고 민간 사업자 이 공모를 해야 되는데 왜 나가시냐 이런 얘기가 있었을 텐데 아마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알고 이 황무성 사장도 유한기가 지휘부 얘기를 꺼내는 것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예. 이 녹취록은 서로 그 이해 위에서 서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황무성 전 사장은 억지로 사직서에 내 사인을 받아갔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의원님. 네. 뭐 단어도 단어지만 근데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데 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40분 녹음 파일 안에는 구체적인 압박이나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류의 이제 사퇴 압박을 할 때는 아니 사장님 그때 뭐 돈 받으셨잖아요. 그때 뭐 이런 거 불법 하셨잖아요. 이거 고소되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보통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박살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 황무성 사장을 박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동규일까요? 상급자겠죠. 유일의 상급자만이 이 박살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면 유한기 본부장이 이거 빨리 오늘 사퇴 안 내시면 우리 박살난다. 이 박살날 수 있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재명 시장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한기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무 이유도 없이 무턱대고 빨리 좀 사인하세요. 오늘까지 하면 안 됩니다. 사표 쓰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황무성 사장도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불법을 했냐, 실적이 없냐.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근거를 대면 본인이 뭔가 그만둘 텐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이 프레임은 이미 유한기 본부장 그 윗선에서 쌓여 있는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 관계가 특수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한신공연에서 근무했던 사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아마 유한기 본부장한테 당신 같은 회사에 있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하여튼 내보내.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예. 그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 바로 이게 지금 이 수사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만약에 유동규 선에서 했다라면 유한기 본부장이 저렇게
박살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추정을 따져보면 예. 결국은 유동규보다는 훨씬 윗선에서 강한 압박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한기 본부장이 좀 비상식적인, 왜냐 옛날에 모셨던 상관이잖아요. 상관한테 지금 저렇게 가서 빨리 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지휘부에서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저는 이재명 시장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이 녹취록에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다. 녹취록이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 워딩을 보면은. 네. 유한기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땀만 먹고 당신이, 그러니까 가로 열고 당신이 이렇게 버틸까봐 지휘부가 지금 정정긍긍하고 있다. 시끄럽게 갈까봐 조용히 가야 되는데 시끄럽게 갈까봐 그러니까 걱정들이 여러 사람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빨리 성남의 뜰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민관 합작이라는 기상천외한 방식을 만들어서 그 결과가 보여주듯이 화천대유가 됐든 천화동인이 됐든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 비슷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딸깍발이인 당신이 사장에 앉아서 그거를 야 이거 안 돼라고 하든가 왜 이런 식으로 이상한 계약을 맺는 거야 라고 하든가 이걸 갖고서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라고 떠들까 봐 그래서 시끄러워질까 봐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 황무성 사장은 원칙대로 하려는 사람인데 야 저 사람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민관 합작으로 해서 뭔가 한탕 크게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돼. 안 되니까 저 사람부터 잘라야 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이런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거냐? 그 여기서 뭐 실장도 나오고 정진상 실장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시장님 이름이 7번이나 나오고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몸통이 어디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시장이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김정일 국장 논평 중에 그 뭐 단군 일의 최대 사기극 혹은 뭐 딸깍발이 이런 표현을 좀 강한 추론을 쓰셔서 제가 그 부분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녹음 파일 하나 더 들어볼 텐데요. 이 녹음 파일에는 현 이재명 캠프의 총괄 부실장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의 이름도 나옵니다. 사장님이나 저는 뭔 맥이 있습니까? 유동규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사장님 결제 나와서 저한테 정 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정 실장이 당신한테 아니, 얘기했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 뒤에도 언제 할 겁니다. 언제 만났어 정 실장? 처음에 저기 그 가기 전에 막 유동규 얘기했대 1월 말 그 전에 내가 사장님 얘기했대 정창 얘기 듣고 얘기했죠. 정 얘기 듣고 한 거 아닙니다. 그 뒤에 또 호주 가기 전에 정 실장이 두 마디 하는 얘기네. 두 마리 합니다. 여하튼 그걸 아직도 솔직히 사장님 너무 순진하세요. 그러면 글쎄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논란이 커졌던 측근설에 대해서 국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 혹은 정진상 부실장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언급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좌진상 우동규 제가 그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자,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가정적 질문을 하시는 건 옳지 않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측근이 아니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정진상 부실장의만큼은 측근이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 녹음 파일에 정진상 부실장, 뭐 여기는 정 실장이라고 언급이 됩니다만 그 부분이 이재명 지사에게 어느 정도까지 뭐 책임이라든지 혹은 뭐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정진상 정책실장이라는 분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국회의원 생활을 안 했고 예. 또 저 정진상이라는 분도 뭐 저 정치권에는 없었기 때문에 없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누구나 다 이름을 알고 있죠.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를 하면서 대권 가도를 달려올 때 민주당 내 국회의원 중에는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도대체 그 이재명 캠프, 그때는 뭐 명시적인 캠프는 없었습니다만 거기서 누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냐 하면은 항상 나오는 이름이 정진상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이제 변호사 할 때부터 사무장이었고 여러 경력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도 이재명 지금 지사 입장에서도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이 사람 그냥 수많은 직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은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나 자치단체나 뭐 이런 데서 그런 실세 이름을 그냥 함부로 말은 못하거든요. 유한기 씨가 저렇게 말을 할 때는 예. 정진상 씨하고 어떤 연결이 있다는 강한 추정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한기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할 때는 왜 그런 이름을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만약에 정진상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면 뭐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든지 사장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정진상 씨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체로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대장동 사업을 할 때 쭉 보면 정진상 씨가 정책실장으로서 결제 라인에 있는지가 불분명한데 아하. 거의 모든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 사실상 그 시장의 어떤 이 명을 받아서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을 보면 확실히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신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아직 이런 분위기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 언급이 되고 혹은 이재명 지사가 뒷배에 있는 거 아니냐, 배후에 있는 거라는 분위기와 냄새만 풍기는 거지 아직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혜역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겁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지금 이 벌어진 일을 보고 예전에 수사했던 경험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좀 초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정황 증거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녹취 또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직접적인 개입,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 본인 입으로 이건 내가 설계한 거다. 그리고 본인 치적이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자랑을 했거든요. 사실 이 정도 증거가 있으면은 관여한 거로 기소해도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사람들은 아니 삼척동자가 봐도 이거는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고 직접 증거가 없지 않냐고 하니까 뭐 계속 이런 것을 가지고 추정을 해봅니다만은 사실은 이 정도면 거의 입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잠시만 좀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금 의원님이 만약에 검사라면 예. 혹은 이재명 지사도 기소한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정황 증거는 충분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로도 충분히 그러니까 적어도 기소를 위해서 그 노력해볼 만한 자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녹음 파일 저희가 입수한 녹음 파일 새로운 거 있는데요. 하나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유동규 전 본부장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정말 돈 있었으면 빽 있었습니까? 1년 반 와서 그냥 하셨다고 생각하십시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뭐 어떻게 해서 뭘 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를 아니, 크게 그러니까 유동규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유동규하고 나중에 얘기는 해봐야지. 확인을 해야 되고. 저한테 주고 만나서 얘기하십시오. 왜?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정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밖에 그런 소문이 돌았구나. 1인자는 유동규고 2인자는 유한기라는 얘기가 그래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잖아 지금은. 역할이 아니라 똥바가지를 쓰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저 단어가 나왔습니다. 김정일 국장. 예. 글쎄요, 뭐 이 측근들의 얘기를 다 이제 종합해보고 했을 때 뭐 녹음파를 저희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들어봤거든요. 마지막 좀 어떤 평가를 좀 하신다면? 아까 이제 금 의원이 초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면은 사장이 자기 본부장한테 또 다른 실세인 본부장을 내가 만나봐야겠다. 내가 유동규를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사정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정말 초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재명 지사가 그 사람은 내가 측근이었으면 사장 시켰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장은 안 시켰지만 사실은 사장을 대행하게 하면서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장을 쫓아내는 황무성 사장을 쫓아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유동규가 직접 등장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유한기라는 사람을 내보내서 그 사람이 사표를 내십시오라고 계속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이 맞다면 이재명, 그다음에 정진상, 유동규 요 라인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직접 이 사람한테 그만둬라는 게 아니라 다른 한 바퀴를 돌려서 유한기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들 뜻이니까 나가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야 이거 굉장히 치밀하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CEO가 누구를 내보내고 싶은데 그 내보낼 때 자기가 직접 자기 이름에 나중에 거론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 돌려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